저희가 전라북도 하면 대도약을 외치시면서 파이팅 포즈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대도약!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라북도 송아지입니다. 최근 국회라든지 정부 대응 때문에 많이 바쁘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모처럼 기차 타고 오면서 노랗게 익어가는 벼이삭들 많이 봤고요. 또 초록으로만 여겼던 산천이 단풍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김없이 계절은 변화해 가고 있었습니다. 힘내셔서 바쁘시더라도 우리 이해찬 대표님 비롯해서 우리 당 간부님들도 자연의 변화도 한 번쯤은 눈으로 보시면서 여유를 좀 찾는 시간이 있기를 고대를 해봅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그동안 우리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해서 당 차원에서 열심히 밀어주시고 힘을 주셔서 안 된 일보다는 잘 된 일이 더 많다. 기뻐할 일이 슬퍼할 일보다는 훨씬 많았다.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망군 국제공항 건설 레타 면제라든지 또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이라든지 또 탄소산업 1조 원 투자 또 최근에는 삼남농정 결과 농가소득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또 최초로 농민수당을 만들어서 조례까지 통과시켜서 시행을 앞두고 있고 세계 잼버리라든지 아테 마스터스 대회와 같은 도민들의 기상을 높여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전라북도는 산업화 시대에 매우 허약했었기 때문에 체질을 좀 강화시키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도민의 자존심도 좀 높여서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해결이 된다면 우리 도민들에게는 큰 기쁨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중업 부산 조선소 재가동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일인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은 이제는 정부의 또 당의 분명한 의지 표명이 있을 때가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GM 폐쇄된 자리는 주식이나 명신을 중심으로 한 몇 개 그룹들이 뭉쳐서 매입을 했고 그 자리는 이제 군사명 일자리 형태로 지금 잘 추진이 돼서 마지막 단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 외에도 새로운 제망노경 군사명 일자리가 새롭게 시도되어서 과거와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중소기업들, 작은 기업들이 뭉쳐서 큰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군사명 일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이제 거의 서명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산업부 공모라든지 절차 과정에서 대표님 비롯한 당에서 적극 협조를 해주시면은 정말 좋은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끊임없이 국회 차원에서 요구되거나 아직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탄소 수제법입니다. 최근에 효성이 1조 원을 투자하는 등 전라북도는 탄소 산업의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고 있어서 새로운 컨트롤 타워적 기능을 할 수 있는 탄소 산업 진흥을 위한 탄소 소재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이 돼서 일본을 이겨나갈 수 있는 큰 산업 하나가 새롭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남원에 약속했던 서남대 폐쇄 이후에 약속했던 국립공공의료대학법도 조만간에 해결이 돼야만 남원 시민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새만금에 지금 활기차게 새로운 붐이 일고 있는데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또 원전 관련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야만
우리 영광 외의 지역에 있는 30km 이내에 있는 우리 고창 보안 지역이 또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법들이 조속히 국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지금 한참 SOC 확충 사업에 대한 장기 개발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이라든지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라든지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등의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 전라북도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님, 안호영 도당위원장님, 이춘덕 국회의원님, 송성환 교회의장님 만나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지난 3월에 이어 7개월 만에 다시 예산정책협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봄에 있었던 예산정책협의회는 내년 본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오늘 열리는 예산정책협의회는 앞으로 이제 곧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그에 보완하기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라북도는 사실상 2년 연속 국비를 7조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송하진 지사님과 여러분들의 노고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상용차 산업 혁신선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 산업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전북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전라북도는 현대 조선소가 문을 닫고 GM이 철수하고 하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군산 같은 데는 저도 가보면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아주 실감을 합니다. 제가 가끔 가는 음식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가보면 예전에는 손님이 꽉 찼었는데 지난 추석 연휴 때 한번 가보니까 손님이 거의 없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만큼 군산 경제가 아직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당에서도 군산을 비롯해서 전라북도가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의 부족한 교통 인프라도 꼼꼼히 챙겨보고 국도와 국지도, 고속도로, 철도망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영을 하도록 최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안호영 도당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전라북도 간의 예산정책 협의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국정감사는 바쁜 와중에도 전북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이해찬 당대표님, 이인영 원내대표님, 박광원 최고위원님, 김도관 참좋은 지방정부 상임위원장님,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 유춘석 기재위원장님, 전해철 예결위 간사님, 김정우 기재위 간사님, 이해식 대변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멀리 전라북도에서 함께 해주신 송하진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의 지역위원장님, 또 성성환 도의회 의장님, 이한기 원내대표님, 전라북도 관계자 및 시장 부수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도약의 기회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의 친구를 자청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자주 전라북도를 찾아서 새만금이나 산소산업, 식품산업 발전에 힘을 실어주셨고, 또 저희 더불어민주당 또한 전북 현안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 올해 국가 예산이 사상 또 7조 원대를 돌파하는 등 전북 발전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는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인 대략적인 것은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 재가동 문제, 또 GM 군산공장 자리에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가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에 필요한 탄소소재법 개정안 통과 문제, 또 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정안, 또 지방세법 개정안의 통과,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특별히 관심 있는 부분이 이번에 아까 박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새만금 국제공항이 메타가 연계가 되어서 앞으로 신항만 철도와 함께 복합물류 프라이포트가 조기 완성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려면 새만금 신항만 사업의 경우 현재 분리시설 2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동시 개발해야 될 필요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2023년 새만금 잼버리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기반 시설 구축이 필요하고 또 조속한 조직위원회 출범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 발전을 감안해서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전면적인 개정, 또 수소 관련 7개의 R&D 연구기관 및 현대자동차 등 수소 관련 기업이 있어서 인프라가 탄탄한 전주 완주가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되는 데에도 당에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전라북도 14개 시군 힘을 모아서 전국 대도약 그리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인영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님, 그리고 홍성환 전라북도 도의회 의장님, 이양기 원내대표님, 김승수, 강임준, 유진서, 이완주, 박준배 시장님, 그리고 박성일, 장영수, 황숙주, 권익현 군수님, 그리고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님과 이춘석 의원님, 김윤덕, 신영대, 한병도, 윤준병, 김춘진, 박승희 지역위원장님, 아주 반갑고 정겨운 인사드립니다. 이해찬 대표님을 모시고 전북의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게 되어서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전북의 지역 경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GM 군산공장 폐쇄로 단순히 어렵다는 말로는 표현하기 부족합니다. 핵심 산업이었던 선박, 해운, 자동차 분야가 휘청거렸고 특히 군산은 총 생산액의 26%가 감소하고 17,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등 말 그대로 경제적 재난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문제는 비상한 각오로 아주 속도감 있게 대응해야 하는 만큼 내년 예산은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하겠습니다. 전북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지만 다행히 또 긍정적인 소식도 조금씩은 들립니다. 상생 일자리의 바람이 전북에도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022년까지 연간 전기차 10만 대 생산하고 약 2,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분산형 일자리가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고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에서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동차 산업의 활기를 되찾고 또 안정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도 더 이상 희망 고문이 계속되지 않도록 조속히 재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전북의 기존 제조업 분야 외에도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신산업 분야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의 원천으로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제 도발로 기술 독립의 시대적 과제가 놓여 있는 만큼 전북에서도 소재 부품 분야의 신산업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전북에서는 탄소 산업의 컨트롤 타워인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 중인데 이미 대통령께서는 지난 8월 20일 전주에서 열린 탄소섬유 신규 투자 협약식에서 전북을 탄소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만큼 당에서도 필요한 법제도적인 지원과 예산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북에서 다양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셨는데
당에서도 한 말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전국 25만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신규 특례 보정 정책을 당에서는 준비하고 또 추진합니다. 중앙정부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 예산을 편성하고 중앙회가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기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재보증을 제공할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특례 보증이 전국의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은 한숨 돌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전라북도와 시군에서도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오범기 정무부지사께서 당의 정책위원회 예산정본위원으로 일하시다가 전라북도로 가셨는데 한 가족 같은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박광훈 최고위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희망을 말씀해 주신 송하진 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이인영 원내대표님께서 친절하게 소개해 주신 오범기 부지사님, 관계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 안호영 도당위원장님과 이춘석 기재위원장님, 또 우리 김윤덕, 심영대, 한병도, 윤준병, 김춘진, 박희승 위원장님 내년에 국회에 오셔서 전북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수 시장님, 또 강인준 시장님, 유진석 시장님, 박준배 시장님, 박성인, 장영수 권익현 대표, 정말 지역에서 애 많이 쓰십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다들 말씀하셨는데 새만금 국제공항, 또 군산형 일자리, 또 탄소산업, 이것들은 전북의 새로운 상징, 심볼처럼 되고 우리 미래 산업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탄소산업이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먹을거리를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관련법을 소속히 좀 만들어 달라는 그 말씀에 저희들이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탄소소재법, 국립공공의료대학법, 새만금 특별법 이런 관련법들은 적극적으로 당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원내대표님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전라북도의 국도, 고속도로, 또 철도와 같은 수송 체계를 국가 계획에 반영되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체로 이 예비 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위주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인구라든지 이 물동량이 적을 경우 늘 배제되는 그런 우리 악순환에 빠지는 모순이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 잠재력을 제대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 또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사업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당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두관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지난 3월 전주에서 뵙고 7개월 만에 국회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항상 전북 발전을 위해 노무도에 서신 송하진 도지사님, 그리고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님과 안호영 도당위원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 국회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해주실 우리 지역위원장님들 꼭 국회 오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역 현장에서 국민의 삶과 지역 경제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 김성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시장 군수님, 송성환 도의회장님과 이한기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지방위원들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전북은 지난해 하반기 예산정책 협의를 통해 올해 예산으로 전국에서 경기도를 제외한 시도 중 가장 많은 국비 7조 73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정부안 대비하고 5천억 정도 정액된 것처럼 이번 하반기에도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해 국비 7조 원 시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응원하며 저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현안과 예산 반영을 위해 정말 많이 애써주시고 계신 이해찬 당대표님, 이인영 원내대표님, 박광훈 최고위원님, 조정식 정치의장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에 깊이 감사드리며 하반기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전북과 함께 요청을 드립니다. 이춘석 위원장님께서 기재위원장으로 계시고 또 내년도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전해철 백일 간사님, 또 기재위 김정우 간사님께 각별히 감사와 부탁을 드립니다. 전북하면 아무래도 가장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은 새만금 개발일 것입니다. 정말 오래 기다린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합니다. 올해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새만금 공항이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공항, 신항만, 철도 등 복합 물류 드라이포트로서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고 있는데요. 전북이 맹실상부, 동부가 물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아울러 전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전북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2023 새만금 세계 짐거리 대회가 잘 치를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 국민의 삶의 질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에서 가장 수혜받는 것이 의료객차인데 현재 전북에서 의료객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의 의장님께서 건의해 주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그리고 지방일괄 이양 도입은 국회에 통과돼서 맹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완성될 수 있도록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정책위장입니다. 먼저 하반기 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를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국회를 찾아주신 우리 송화진 도지사님, 그리고 또 안호영 도당위원장님, 이춘석 기재위원장님, 또 지역위원장 여러분, 또 시장 군수님들, 또 송성환 도의회 의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우범기 부지사께서 요 바로 직전에 그 정책위의 예산 담당 수석 전문위원으로 같이 이렇게 근무를 하셨는데 그 전에는 또 이제 기획재정부에서도 또 일을 하셨고 또 앞으로도 그 출중한 역량을 통해서 그 우리 전북 지역의 예산과 정책을 잘 챙겨 주실 것으로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 예산정책협의회가 지난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난 상반기에는 내년도 2020년 정부 예산에 전북 지역의 여러 사업과 예산들을 반영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반기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정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전북도가 긴밀하게 협력한 결과 우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우리 전북의 경우는 균특 지방 이해액을 포함해서 금년보다 5,618억 원 증가한 7조 731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7조 원대 국비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역시 상용차 산업 혁신 성장과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 홀로그램 기술 개발 사업 등 전년 대비해서 35.9% 증액된 2,485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특히 새만금 관련해서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새만금 남북도로,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신항만 등 새만금 예산안으로는 역대 최대인 1조 3,043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송화진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뛰어주시고 국회에서도 우리 당 지도부와 또 안호영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또 이춘석 위원장을 비롯해서 같이 열심히 함께 협심한 좋은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해찬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전북 지역은 그동안 한국 GM공장이 폐쇄되면서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려웠지만 이제 다시 활기찬 기분이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다음 주 24일 날 군산에 전기차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군산형 상생의 일자리 휴학식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군산의 이 전기차 생산 단지는 국내 최대의 전기차 생산 단지로서 앞으로 많은 일자리도 만들고 또 2025년에는 연 30만 대의 생산 목표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크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이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정부의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군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전북은 특히 수소경제 시대의 핵심 소재인 탄소산업 육성 정책을 꾸준하게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주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가 사실상 지정 승인됨에 따라서 앞으로 대한민국 탄소 수도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 차원에서 전북이 탄소 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탄소 소재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함께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만금 신항만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신항만 2선석 설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당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북은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일번지로 동북아 최초의 국가 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농생명과 식품산업 발전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당에서도 이 전북의 삼락 농정, 즉 농민과 농업과 농촌이 모두 즐거운 삼락 농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말부터 국회 예산심의가 본격 시작됩니다. 이번 예산심의 통해서 또 많은 부분들을 전해철 우리 예결위 간사님께서 챙겨주실 텐데요. 정부안에 반영된 사업은 잘 지키고 또 미반영된 사업과 진행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서 당이 최대한 같이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전북도와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각 시군 우리 간사님들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국비 예산과 또 추경을 포함해서 올해 각 지자체의 배정부에서 집행되어야 될 예산을 최대한 연내까지 속도를 내서 신속하게 집행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2월액과 불용액이 최소화돼서 또 현장에서 예산 집행이 철저히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잘 챙겨주시면 우리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